무죄를 판결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무죄가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죄면요, 사법부는 유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정치권의 특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법부에서는요, 무죄란 이름으로 정치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법이 무너진 날이죠. 오늘은 사법이 무너진 날이고 국민이 재판을 당했습니다. 자,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개딸들도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뭐 쉴드 쳐줄 수 없다, 그냥 힘내십시오만 외치고 있죠. 그런데 이 재판이 말이죠, 3년을 끌어왔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3년을 끌고 결국에 무죄 도장을 찍고 끝이 났습니다. 서울고법 1심 유죄 판결을 전면 부정했고요. 이재명에게 완전한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진심으로 이게 무죄입니까? 진심으로 이게 무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데 7시 방향 말고요. 그냥 중심에서 그냥 봐달라라는 말이죠. 이거는 면죄라는 이름으로 정치 특권을 준 겁니다. 1심은 유죄, 상식이 통했던 1심 유죄를 뒤엎고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은 기막힌 논리의 2심 무죄, 말이 애매하면 무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무죄.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AI 판사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 보고 재판하지 않는 AI 판사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이 사법부, 어떤 방식으로 5개의 재판에 꼼수를 부려왔는지, 이게 일반인이었다라면 가능한지, 정말 대한민국의 이 최강 빌런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막히고 코막힌 별나라 논리의 2심의 무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재명이 909일 동안 어떻게 도망 댕겼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심은 상식이 통했습니다.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발언은 거짓말이다, 유죄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 상향을 했다. 그런데 그거 4단계 상향 아닌데 자발적인 선택으로 봤다, 거짓말이다, 유죄. 사실이 아니다, 유죄.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공표 행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판결 속에서도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이 공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지,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선 출마의 치명적인 선고였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10년 동안 이 어떤 선거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이 말이죠, 434억 대선에 썼던 금액을 이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재명만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정말 흔들흔들 거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1심의 유죄 선고만 해도요, 법이 아직 살아있는 듯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2심이 뭐라고 했나라고 보면요, 무죄다. 그 논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뒷목 잡을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골프 발언에 관련돼서 사진이 잘렸을 수도 있다. 말의 초점이 골프가 아니라 사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죄. 이상합니다. 백현동의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일 순 있어도 허위는 아니다. 의견의 표명일 수는 있으니 유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무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떻냐면 말이 애매하니까 무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무죄, 정치인이니까 더 넓게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치인은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이라면 무조건 봐줘야 한다라는 결론을 떨어뜨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이 말이죠. 이 재판 하나만 해도 909일을 끌었습니다. 기일 변경만 5차례 했고요. 불출석만 6차례 했고요. 법원 서류 송달을 안 받은 게 7차례입니다. 거기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를 909일을 끌어왔습니다. 자기 재판에는 시간 이런 식으로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판하라라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법 앞에 서면 특권 계급이 되고요. 이 와리바시 피습, 그러니까 응급 헬기 앞에서도 특권 계급이 되죠. 이재명이 거짓말이어도 정치적 표현이라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909일을 끌어왔고요.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506일째 진행 중입니다. 아직 2심 안 나왔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735일째 끌고 있고요. 불법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287일째 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같은 경우는 125일째죠. 그런데 판결이 난 게 단 한 건, 그것도 2심에서 무죄, 1심조차 마치지 못한 사건들이 줄줄이 떼줄이 아직도 대기 중이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말이죠.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멈춰 서 있는다라는 거죠. 이 정치편에선 사법부에 대해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2심 재판부 내부에서 기소거리도 안 된다라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 재판보다 더 심한 법원 출입 통제 설명 자료조차도 없었다. 무죄는 이미 정해졌고 재판은 그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소설 같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요. 사실 지금 현실이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 최강 빌런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가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고 그리고 경찰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움직이고 민주노총 움직이고 한국노총 움직이고 뭐 홍건적인 아닌지 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농민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강 빌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 뭔가 안 맞죠. 이재명이 등에 업은 게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좌편향 판사들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는지 이 법치를 흔드는 이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심의 유죄가 뒤집혀지고 무죄가 판결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만일에 어떤 평범한 공무원 아니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이 아니라. 그럼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장동 백현동 이거 735일째입니다. 제가 대장동 때문에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김오수 이 오수보다 더 핵 폐기물급 김오수 검찰총장 손발 자르지 마라. 핵심 대가리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전국 대장동 게이트 이제 불태울 때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장외 집회를 했었었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진행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 판사는 감정이 있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출생 지역도 있겠지만 뭐 살아온 환경 속에서 가지는 정치 성향. 그런데 말이죠. 판사라면 그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라면 적어도 중립의 위치에서 이 판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법리에 해석된 사람을 보지 않고 왜 디케가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들었겠습니까? 법의 무게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판사는 본인의 감정을 담아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치적 소속감을 노골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판사의 성향이 판결을 좌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AI라면
오늘의 판결에서 사진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감정 없이 분석하겠죠. 이만큼인데 요만큼을 가지고 사진을 판단하겠죠. 이 큰 부분에 요거네 이렇게. 그리고 협박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록과 맥락으로 판단을 할 거죠. 맥락으로 판단이 되면 이거는 허위입니다. 왜? 성남시에 공무원 2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아니요 전혀 협박이 없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이 용도 변경 4단계가 이루어졌고 최종 인허권자가 누구? 이재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과 맥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거 용도 상향 그것도 4단계 이건 누구의 손? 이재명의 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AI 판사 같은 경우는 감정도 없을 뿐더러 그냥 사람을 안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해석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판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그 정치 성향을 노고로 하고 있는 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좌파 판사, 우리법 판사들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죠. 그런데 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죄를 판결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무죄가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라는 거죠. 상식에 반하는 정치 특권을 지금 내린 겁니다. 불공정의 눈감은 사법 방기다라는 거죠. 정의를 가장한 편파적인 기획이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무죄면요. 사법부는 유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서요.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중심, 흔들리고 있는 중심을 잡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제대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불안하고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